이복의 어르신, 지금 몸에서 타오르는 불길 냄새가 진동을 하니 오늘 밤 절대 아랫마을로 내려가지 마시오. 7살 아이의 뜬금없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맑았지만 그 눈빛 너머에는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신비함이 서려 있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든 게 분명해. 냄새로 사람의 죽음을 예언하다니. 요물이다, 요물이야. 하지만 5살 때부터 시작된 아이의 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을 보고 썩은 흙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 이튿날 그가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두었고, 장터 상인에게서 피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가 도적을 만나 크게 다쳐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가 시청자분들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척했으나 속은 구렁이보다 더 음흉하고 탐욕스러운 자였지요. 그 집 마당 과부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향이었습니다. 향이가 태어나던 날 마을에는 기이한 꽃향기가 진동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향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향이는 박진사 댁의 노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의 불법적인 재산 축적과 관가와의 유착을 향이가 눈치챌까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향이는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뿐만 아니라 물건에 깃든 마음의 냄새까지 맡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향이는 박진사의 소매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날이 몸에서 썩은 돈 냄새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눈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박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들켰다는 공포심이 분노로 변한 것이지요. 결국 박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향이를 요물로 몰아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 박진사의 하인들은 향이를 깊은 산속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동굴 앞에 내던지고 돌아갔습니다. 동굴 속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며 죽음을 기다리던 7살 향이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등불을 들고 나타난 노인은 과거 내의원에서 향약과 침술로 전설이라 불리던 수서거의 허담이었습니다. 그는 간신들의 모함으로 관직을 버리고 산에 숨어 지내며 자연의 향기로 병을 고치는 비법을 연구하고 있었지요. 허담은 향이의 콧날과 눈매를 살피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 이 아이의 코는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운을 잇는구나. 하늘이 나에게 제자를 보내주셨도다. 허담은 향이를 자신의 초막으로 데려가 따뜻한 약초탕으로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날부터 향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향이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산속에서 허담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허담은 향이에게 단순히 약초의 이름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오장육부에서 배어 나오는 채취와 마음의 병이 만드는 독특한 악취를 구분하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너의 코는 하늘이 준 선물이지만 그것을 원망에 쓰면 독이 되고 사랑에 쓰면 약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거라. 향이는 스승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밤낮으로 수련에 매진했습니다. 수천 가지의 약초를 코끝만 스쳐도 그 산지와 효능을 알아맞히는 경지에 이르렀고, 나중에는 사람의 그림자만 보고도 그 사람의 수명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이가 18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아랫마을에서 한 아버지가 죽어가는 어린 딸을 업고 산을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은 이미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역병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향이는 아이의 목덜미에서 나는 미세한 서리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역병이 아니라 차가운 물속에 사는 독충의 기운이 몸속에 박힌 것입니다. 향이는 즉시 불을 피워 따뜻한 성질을 가진 침향과 쑥을 태웠습니다. 그 향기가 아이의 코 속으로 들어가게 한 뒤 특별히 조제한 향유를 아이의 가슴에 발랐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입에서 검은 연기 같은 기운이 빠져나오더니 아이가 크게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는 향이의 발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산속을 헤매던 권세 높은 선비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지독한 질투와 원망의 향기가 났습니다. 향이는 그에게 약 대신 향기 없는 마른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리의 몸에서 나는 악취는 바깥의 병이 아니라 나리의 마음이 썩어가는 냄새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명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비는 향이의 말에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향이의 초막에서 명상을 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다음날 훨씬 맑아진 향기를 풍기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스승 허담은 이제 향이에게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너의 의술은 이제 나를 넘어섰구나. 이제 한양으로 가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과 나라를 구하거라. 향이는 스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 포찜 하나만을 맨 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 향이는 나그네들이 많이 머무는 큰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막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향이의 코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주방 쪽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국밥 냄새 뒤로 사람의 피 냄새와 짐승의 누린내가 뒤섞인 지독한 악취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이는 주인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고 소매 끝에는 미세한 쇠비린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향이는 주인장이 나그네들의 술에 약을 타서 재운 뒤 재물을 뺏고 해치는 도적패임을 직감했습니다. 향이는 잠든 척하며 밤을 기다렸습니다. 깊은 밤 주인장과 일당들이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향이는 미리 준비한 수면 향기를 문틈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도적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향이는 포졸들을 불러 이들을 모두 넘겼고 이 사건은 입소문을 타고 향이보다 먼저 한양 도성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양은 왕의 원인 모를 병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밤마다 환청에 시달리고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음식을 전혀 들지 못하셨지요. 내의원의 어이들이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왕의 안색은 날로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때 과거 향이를 버렸던 박진사는 어느덧 조정의 높은 직위에 올라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왕을 서서히 죽이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요. 박진사는 왕의 침소의 향기가 전혀 없는 무취의 독을 매일 조금씩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독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서서히 장기를 굳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원도 냄새가 없는 이 독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왕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상선내관은 최후의 수단으로 민간에 소문난 젊은 의원 향이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박진사는 향이를 보는 순간 18년 전 자신이 버린 노비 아이임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향이는 태연하게 왕의 침소로 들어갔습니다. 궁궐 안은 박진사가 미리 손을 써둔 탓에 독한 향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톡초 냄새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팩단을 피운 것이었지요. 향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 혼란스러운 향기들 속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맥은 뛰고 있었으나 숨결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썩은 꽃의 잔향이 묻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설 속에나 전해지는 그림자 꽃의 독이었습니다. 향이는 범인을 잡기 위해 영리한 꾀를 냈습니다. 전하의 병은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독을 다룬 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특유의 쌉싸름한 냄새가 손끝에 남습니다. 향이는 왕을 모시는 모든 궁녀와 내관 그리고 박진사를 포함한 대신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다가가 손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천한 놈이 요술을 부리느냐? 내 손에서는 고귀한 향밖에 나지 않는다. 하지만 향이가 박진사의 앞에 섰을 때 향이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나리의 손에서는 18년 전 저를 산에 버릴 때 나던 그 비린내와 지금 전하를 해치려 한 독초의 향기가 똑같이 나고 있습니다. 박진사는 당황하여 칼을 뽑으려 했으나 향이가 미리 준비한 약초 가루를 허공에 뿌렸습니다. 박진사는 재채기를 하며 주저앉았고 그의 소매 안에서 왕을 중독시켰던 그림자, 꽃의 마른 잎사귀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난 순간 박진사의 아들이 어전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악행이 기록된 비밀 장부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제 가문과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따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키웠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박진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박진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박진사는 변방의 척박한 땅으로 귀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마저 그를 외면했으니 그가 평생 모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과 원망의 악취뿐이었습니다. 향인은 박진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악취는 덮으려 할수록 더 멀리 퍼지는 법입니다. 이제야 그 냄새가 씻겨 나가는군요. 왕은 향이의 신비로운 의술 덕분에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왕은 향이에게 내의원 최고의 관직과 금은 보화를 내리려 했으나 향이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제 코는 화려한 궁궐의 향기보다 소박한 들풀의 향기를 맡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산으로 돌아가 아픈 백성들의 냄새를 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향이는 다시 스승 허담이 기다리는 산속 초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오랫동안 은은한 매화 향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남기셨나요? 박진사처럼 탐욕의 비린내를 풍기는 삶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향이처럼 타인을 배려하고 진심을 다하는 삶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귀한 향기가 되어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시름을 씻어주는 맑은 향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꽃향기 같은 축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향기로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살면서 향이처럼 뜻밖의 도움을 받았거나 혹은 박진사처럼 욕심 때문에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끄러운 이야기도 좋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인생의 교훈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성스러운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